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그만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주 오비고고요. 네, 매수가랑 만-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89원이고요. 네. 비중 5%거든요. 재료가 좋고 많은데 아,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졌나 봐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모빌리티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비고에 대한 의견 판넬 들어주시죠. 오비고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이 네, 세 긍정이 세 분이고 분. 부정이 한 분이에요. 네. 와.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네. 좀 희망을 드릴 수 있게 아. 긍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비고 조금 기다린다면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카 그리고 이제 차량용 쪽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수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 차트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수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비고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도 LG U+가 5% 정도 제3자 유상 증자를 하면서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KG 모빌리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르노나 관련된 곳에 차량용 관련해 가지고 커넥티드카를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 3년 넘게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오비고가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상 금년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너무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8,700원, 8,600원 같은 경우는 이미 쓰리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빠질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8,700원 밑으로 간다면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1,300원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9월 5일이나 아니면은 9월 14일 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차트에서 이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여러분들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는데 호재가 나와서 급등할 때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수급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악재가 많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비고가 악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악재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이너스권에서 또는 이제 조정일 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매수가 가격으로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금년 안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비고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8,700원 밑에서는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네. 관심 가져봐도 된다.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희망에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부정 의견 남겨주신 신일섭 소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오비고 좀 네. 반등할 여력이 없는 걸까요? 굳이 해야 되나요? 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확률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3년 12월 예상이 영업이익 10억인데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4억이랑 2분기에 1억까지 찍었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나오려면은 2분기에 이제 플러스 13을 해야 되죠. 글쎄요, 연말에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래서 영업이익 4년 연속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일단 2022년 10월 달 저점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이 저점이 붕괴될 시에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키면은 반등은 하겠으나 그렇죠? 이제 20개월 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개월 선에서 7개월 정도 7번을 밀렸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매물대가 상당히 첩첩산중으로 쌓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내려가면서 밀려버리면은 여기서 당연히 계속 전선을 뒤로 미루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할 때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그렇게 고민되실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5,000원에 30%요. 아, 비중도 65,000원에 비중 30%. 높으시고 네.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어요.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빠르게 먼저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떤 의견이신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조선희 매니저님만 긍정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부정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네. 지금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 네.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음. 이지훈 본부장님, 롯데 에너지 매터리얼즈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양극재라든지 동방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 이제 IRA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좀 힘든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수가 대비해서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30%를 모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중을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줄여 두신 다음에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발생하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IRA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회사가 대응적인 부분을 미래성을 보면서 해 나가고는 있지만 당장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또 잡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기다리시다 보면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 10%에서 뭐 많게는 너무 나는 좀 성향상 장투가 잘 맞지 않는다 하시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신 다음에 남은 물량은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오거나 이런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또 다시 비중을 더 넣으시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도 높으시고 매수가도 네. 좀 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부정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네. 희망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조선희 매니저님이 긍정 의견 남겨주셨어요. 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에 갖고 있던 분량을 이제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죠. 전체적인 내용 뭐 잘 아실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을 때 고객사가 이제 별로 큰 메이저급이 없었는데 앞으로 롯데로 전환이 되면서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관련 업종부터 특히 이제 롯데나 대기업 쪽에 조금 이제 고객사를 이제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나 에너지가 동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약간 실적이 안 좋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객사를 말씀드린 대로 약간 메이저급으로 좀 늘려간다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도 보시면은 신저가를 내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39,000원 정도 밑으로 이제 너무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조정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39,000원 정도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이제 분할 매수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아마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투자 비중의 돈이 다른 쪽에도 포트를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39,000원 밑으로 조정이 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 좋긴 한데 지금 30% 비중이었다면은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롯데 머티리얼즈에 들어오셨던 거를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중장기 관점이면은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를 메이저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갖고 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의견 그리고 중장기적인 의견까지 모두 다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토메이션 네, 아. RS 오토메이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15%. 추가 오. 매수할까요? 26,000원에 비중은 10.
5%. 5% 정도요. 비중도 조금 있으시고 오늘 로봇주가 또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점권에서 또 들어가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RS 오토메이션 과연 지금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조선의 매점 결국 부정을 들어주셨고 우리 최진욱 팀장님만 긍정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RS 오토메이션 과연 매수가가 좀 높긴 한데 그 부분까지 올 수 있을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업 자체는 이제 로봇 제어 모션이랑 에너지 제어 모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특화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2분기 매출이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주가의 상당 부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로봇 제어 모션 산업 자체가 전방 산업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커져야만이 투자 부분들의 사이클도 RS 오토메이션 쪽에서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좀 동행 성장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지 주요 디스플레이 쪽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이 두각이 돼서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성장성 역시도 외형 성장폭이 좀 빠르게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 한 1,300억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시총 대비해서 저는 주가가 지금 그렇게 좀 고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 지금 적자 부분들을 유지를 해주지가 않았었다가 흑자를 계속 유지했다가 이번 2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워낙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방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수요 부분들도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진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전에 좀 기준을 잡아줬던 시가 라인까지 거의 밀린 상황이거든요. 13,000원대까지 지금 밀려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5를 들어줬던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도 5를 들었지만 비중이 일단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비중 확대를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은 20선, 60선이 맞물리는 구간까지 거의 지금 하락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 13,700원대까지 이탈이 만약에 안 나오고 주가가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를 한 일주일 정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똑같이 15% 좀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해서 평단을 조금 조정을 하신 다음에 한 차례 좀 슈팅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확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청자님이 추가 매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긍정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최진욱 팀장님께서 긍정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 그럼 부정 의견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지은 본부장님이 또 부정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RS 오토메이션 좀 거래량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좀 급등했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이 가장 좀 중요한 구간에 이 종목이 딱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다른 거와 다른 뭐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비중 15%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중장기 이평선 찍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확 줄이시거나 오히려 일단 그 예수금 가지고 다른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 있거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낙폭과대주들이 많을 거라서 그쪽으로 좀 오히려 옮겨 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결과치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냥 다른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네, 아모센스 22,000원에 20%입니다. 22,000원에 20% 조금 네. 고점에서 네. 들어가셨네요. 우리 네, 청자님, 저기 추가 매수 할까요? 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그때 이 궁금해가지고. 맥스 테마주로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올해 한 뭐 1년 넘게 아. 2년 가까이 그리 있었거든요. 그리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오르더라 테마 그러니까요. 올라가지고 팔아야지 했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2만 그래가 4천 원까지 몰려가지고. 올라가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지금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 세 분, 그리고 중립 의견 한 분 계십니다. 그럼 중립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추가 매수가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지금 대응을 네.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매수보다는 중립을 드렸던 이유가 아까 이제 두 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머센스가 얼마 전이죠. 이제 8월 달에 그 맥심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나 RF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테나나 여러 가지 이슈로 실질적으로 한 3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가 금년부터 지금 2,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제 IoT나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특이하게도 8월 달 이제 8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갖고 맥심 관련주로 이제 등극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맥심 관련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들어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2, 4분기 이후에 지금 2, 4분기 때부터 지금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비중을 보니까 20% 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말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 금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체적으로 너무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뭐 두산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거의 한 국내 증시에서 한 2주 동안 12조 내지 15조 정도가 증발했거든요. 이제 돈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10월 달 이후로 아마 돈이 유입이 된다면은 코스닥도 살아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립을 들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좋아지는데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 맥심 관련 이슈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을 본다면 올해 하반기 때 또는 내년 초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 보기는 어렵고요. 그때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양하시되 네. 그래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 시 매도 관점 좀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주로 엮였었다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신일섭 소장님이 부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네. 우리 청사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아모센스요. 지금 핸드폰 부품주들이 다들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Y솔이라던가 지금 뭐 아모센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 뭐 기판을 만들거나 거기 들어가는 무선 부품을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인데 지금 핸드폰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기대가 더 이상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새로 나와도 뭐가 막 이런 뭔 화소 어쩌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샀을 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저기 이썸님 같은 제 일썸님 말고 네. 이썸님 같은 그 유튜버 IT 유튜버시면 그 분석을 하니까 거기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핸드폰 지금 신형 나왔다고 해서 뭐 특이한 게 있나요? 그게 뭐 화소를 높인다고 해서 뭐 달나라를 가까이 와서 찍는다고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달나라를 땡겨가지고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사람의 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딪힌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는 GPU라는 새로운 것이 인공지능이 탄생됐기 때문에 그게 뭐 인터넷 모바일 시대 이후에 뭐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저기 열리는 거고 애플도 이제 다음은 저기죠.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이 성능이 좋아서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성능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 여성분들이 조금 있어요. 우영우 씨나. 근데 대부분 감성 때문에 아이폰을 사거든요. 네. 아이폰이 뛰어나서 사는 게 아니죠. 화소가 갤럭시보다 좋나요? 아니죠. 근데 사진이 감성 있게 잘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TV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0인치를 사는데 손흥민 선수 뭐 축구하는 거 웬만한 TV로는 다 구현 가능하죠. 네. 뭐 우리가 잔디밭에 붙은 잔디에 진드기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눈이 잠자리 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V라던가 이 지금 폰에서의 성능의 한계는 이제 다다랐다. 뭐 갤럭시 S가 2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6가 나오든 그거 상관없이 더 이상 찾아올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기 침체까지 겹쳐갖고 같이 그런 게 나타난 거죠. 네. 성장의 한계랑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저런 거밖에 없는 거죠. 비전 프로라고 쓰고 다녀서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처럼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걸 만약에 정말로 사람들이 전부 안경을 아이폰처럼 다 쓰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부품주의 어떤 시세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아이폰이라던가 아이패드라던가 갤럭시라던가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지금 기판을 만드는 기판 업체들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이수페타시스만 MLB라는 기판에다가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짜장면 그 피자 만들고 있는데 얘 혼자 무슨 랍스터 들어간 뭐 이상한 거 메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전반적으로 휴대폰 부품 업체들은 다들 침체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센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여기를 깨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또 아까 그 종목 전 종목 있었죠. 그것처럼 한 단계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6월 달과 2022년도 7월,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그 자리를 두들기고 있죠. 그 자리 밑으로 가면은 몇 년입니까? 만 3년 동안 지지했던 바닥이 깨져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손절을 하겠죠. 그럼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점이 아니라 이제 고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너지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죠. 여기 무너지면은 한 단계 더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이죠. 비중을 확 줄이셔야죠. 여기서 확 줄이고 다른 데로 가던가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도 손실을 또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센스에 대해서 네. 두 분의 꼼꼼한 전략도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7265님인데요. 강원에너지를 들고 계십니다. 네. 매수가가 23,000원이고 비중이 30%로 조금 높으세요. 그러니까요. 손절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한번 네 분께 여쭤볼까요?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네. 세 분 모두 부정 의견 남겨주셨고요. 네. 최진욱 팀장님만 긍정과 부정과 중립이네요. 긍정, 네. 중립 의견 남겨주셨네요. 그럼 팀장님께 한번 네. 들어볼게요. 중립 의견이 어떤 의견이신지 손절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펀더멘탈 측면으로 보면은 저도 지금은 부정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멀티플은 좀 많이 확장이 돼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확산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가격을 좀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업종 밸류로 봐도 고평가고요. PBR로 봐도 고평가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한 5년 전에 올렸던 부근대가 13,000원대의 라인입니다. 13,000원대의 라인들을 지금 확장을 시켜가지고 43,000원대까지 지금 신고가 달성하고 빠지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오히려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조금씩 차익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중앙을 좀 들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1년선에 딱 마감을 해준 부분들이거든요. 1년선에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만약에 못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부분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앞전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 업황이 좀 부진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여파도 분명히 강원 에너지 측에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실적 부분들이 워낙 그렇게 또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기대치가 거의 많이 꺼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반등이 만약에 못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번 비중 확대도 한번 해보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은 거기서 좀 한번 탈출을 좀 기회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 에너지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1813번님께서 하나 마이크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28,500원에 15%좀 봐주세요. 추가 매수 할까요? 라고 이렇게 네.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요즘 하나 마이크론으로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추가 매수해야 될지 일단은 네 분의 부정과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네 분 다 긍정 의견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유일하게 긍정이 올긍정이 나온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지은 본부장님 긍정 의견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지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좋은 건가 또 반도체 좀 악재인가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갔는데 다른 것보다도 최근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반기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차례씩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2차 전지는 굉장히 깊은 조정세에 들어갔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장이 끌어올려주려면 결국에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힘든 이유도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명절 이후에 그리고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에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격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너무 급하게 내일 당장 시작이 되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연휴도 있기 때문에 또 61선까지의 이런 22,600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1차, 2차 구간을 좀 잡아놓으셔서 분할을 해서 비중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2번님께서 샘표식품 가지고 계신데요. 39,300원에 15% 계속되는 하락에 너무 힘들어요. 상승 가능할까요? 네, 라고 이렇게 문자 알겠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과연 상승 가능할지 일단 샘표식품에 대해서 네 분의 부정과 긍정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식품 어떤 의견이신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또 네. 올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예. 샘표식품은 어떤 점이 좀 긍정적일까요? 신일섭 소장님 긍정 들어주신 이유 특별하게 있을까요? 뭐 아주 좋다기보다 지금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식품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비전이 보이고 그렇죠. 지금 라면이 K라면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얻게 되면서 네. 지금 중소 화장품 업체들도 다 가는 게 미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라면도 농심이 미국 공장을 또 만든다고 하니 지금 굉장히 성과가 있는데 샘표식품하고 샘표는 사실상 조금 소외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간장주로 해가지고 약간 테마에 자꾸 얽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에도 드러나거든요. 네. 이게 원래 분할되기 전에 이제 샘표였기 때문에 샘표가 지금 계속 등락이 심하죠. 짧게 끊어야 되니까 지금 차트만 볼게요. 네.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긍정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뭐 아주 중장기적인 얘기보다는 밑으로 와서 지금 반등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샘표랑 샘표식품이 반등을 어느 정도 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이익 실현 하는 자세로 지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오늘 좀 경기 방어주가 부각이 되면서 네. 농심도 4%대로 올랐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가 좀 윗꼬리를 대고 빠졌습니다. 네. 샘표식품도 그런 의미에서 좀 봐야 하는 건지 조선희 매니저님 식품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샘표식품도 원래 자체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원전 관련 이슈 부각되면서 소금이나 간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때 좀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4, 4분기 때만 약간 영업이익이 조금 마이너스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그렇고 지난 6월 달 하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원전 관련 이슈 때문에 이제 소금하고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슈가 사라지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는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인데 네. 실적주로 식품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희 주상전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